김호성의 출발 새 아침은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갑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 우물정 0945나 YTN 라디오 어플리케이션 예스,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 채팅창을 통해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려주세요. 출근길 오전 7시 15분부터 9시까지 김호성의 출발 새 아침입니다. 네, 제가 오프닝을 통해서 또 언급했습니다만 홍상수 영화 감독이요, 부인을 상대로 낸 이혼 소송 선고가 오늘 내려집니다. 이 이혼 소송의 결과가 주목되는 이유는 이혼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의 이혼 소송을 법원이 받아들여 줄까 하는 부분 때문이에요. 유책주의라고 합니다. 우리 법원은 그동안 유책주의를 고수해 왔습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요, 파탄주의로 가야 하는 것 아니냐 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뒤쪽에서 유책주의, 파탄주의에 대한 설명을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혼 전문 변호사 두 분이 오늘 함께 나오셨습니다. 양소영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인철 변호사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네,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이인철 변호사입니다. 예. 금요일 이 시간은요, 사실 그 여의도 중계석 해가지고 원로 정치인 두 분 모셔서 정가 소식들을 좀 정리해보는 그런 시간이었었는데, 오늘은 서초동 중계석, 이렇게 뭐 이름을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양재동에 있습니다. 가정법원이 양재동 옮겨서 저희 두 분 다 양재동에 사무실이 있어요. 양재동 중계석. 괜찮습니다. 예. 두 분이 함께한 본격적인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죠. 오늘 홍상수 감독의 이혼 소송 결론이 나는 건가요? 양 변호사님 먼저 좀 말씀해 주실까요? 네, 오늘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1심이 일단 어떻게 결정이 될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 변호사님 그 양재동에서 보면은 이런 사건 많이 접하실 뿐만 아니라 네. 뭐 여러 가지 의미 있는 그러한 판결 네. 알고 계실 텐데 네. 이번 그 이혼 소송 결론 나는 부분이 갖는 의미를 아주 짧게 좀 설명해 주세요. 예. 많은 이제 변호사분들이 아직까지는 유책주의가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오늘 판결도 기각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네. 기각이 된다면 뭐 기존의 판례대로 대법원 판례대로 통상적인 판결이라고 이제 평가를 할 텐데 만약에 네네. 오늘 이혼 판결이 났다. 그럼 아마 난리가 날 겁니다. 그렇죠. 정말 획기적인 판결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좀 판결 선고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 시점에서 양 변호사님께 유책주의와 네. 파탄주의가 도대체 어떤 것인지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쉽게 말씀드리면은 민법 840조에 이혼 사유가 6가지가 있어요. 네네. 근데 이제 그 사유를 보면 대부분 이렇게 돼 있습니다. 상대방이 부정행위를 했거나 상대방이 나에게 부당한 행위를 했거나 이렇게 상대방이 책임이 있을 때 내가 이혼을 청구할 수 있게 이렇게 이혼 사유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대법원에서 그동안에는 이제 책임이 있는 사람이 그 책임을 있는 이유로 책임 없는 사람이 했을 경우에만 이혼 청구가 인용이 되는 거죠. 예. 그런데 이제 파탄주의는 뭐냐면 6호에 혼인을 유지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이렇게만 네네.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걸 이유로 해서 책임이 없어도 중대한 사유만 있으면 이혼을 받아들여야 되지 않느냐. 쉽게 얘기하면 혼인이 그냥 파탄 났다면 누구의 네네. 책임을 묻지 않고 이혼할 수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게 이제 파탄주의입니다. 네네. 그래서 유책주의와 파탄주의인데 현재 이제 민법 그 사유가 그렇게 되어 있어서 예. 파탄주의를 채택할 수도 있지 않느냐. 이제 이런 논의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예. 지금까지는 유책주의가 견지돼 온 상황인데 말이죠. 네. 그러면은 홍상수 감독의 이혼 청구를 법원이 오늘 어떻게 판결을 내려줄까? 이 부분이 참 궁금한데 이 변호사님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요? 뭐 아무래도 그 2015년에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거든요. 네네. 또 뭐 양 변호사님 공개 변론도 하셨는데 그때 거기서 7대6? 7대6으로 예. 이제 한 표 차이로 뭐 굳이 선거로 따지는 한 표 차이로 통과가 안 됐어요. 근데 그때 전원합의체가 열린 이유가 뭐냐면 보통 네네. 판례가 변경이 되면 전원합의체 대법관들이 전부 모여서 회의를 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아마 파탄주의를 좀 바꿀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회의를 한 것일 것 같아요. 근데 한 표 차이로 통과가 안 됐거든요. 그때 네네. 이제 대법원장님이 통과하면 안 된다. 그래서 이제 유책주의를 견지한 것 같은데. 그때 대법원장이 양승태 대법원장이신가요? 예. 근데 제 생각에는 이제 만약에 그때 판결이 아니라
지금 만약에 대법원 판결이 열렸다. 네네. 그러면 또 결론이 바뀌지 않았을까. 그때보다 이제 대법관 그건 구성이 이인철 변호사님 생각이신 거죠. 물론 제 생각입니다. 뭐 바뀔 수 있지만 제 예. 개인적인 견해 말씀드리는 건데 네네. 근데 시대도 바뀌었고 또 대법관 구성도 바뀌었고 예. 또 그때는 아무래도 조금 보수적인 분위기가 있었기 때문에 좀 지금의 진보적인 분위기로 간다면 한 표 차이니까 네네. 충분히 바뀔 수도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바뀔 수도 있지 않았나 그런 개인적인 의견을 피력해 봅니다. 청취자 여러분들 들으시면서 이제 감 잡으셨겠지만요. 양소영 변호사님은 유책주의, 이인철 변호사님은 파탄주의를 대변하시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들 하실 거예요. 그런데 양 변호사님 실제로 네. 부부로서의 신뢰가 다 깨진 상황이라면은 법적으로 이 같은 상황을 묶어둔다는 것이 과연 의미가 있겠느냐라는 이제 반론이 나올 거 아니겠어요? 이 네. 부분에 대한 답변을 좀 해주신다면요. 실질적으로 신뢰관계가 뭐 완전히 정말 깨졌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다면 저는 뭐 유책주의, 파탄주의 아니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혼이 받아들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 다만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과연 신뢰관계가 정말 파탄이 됐느냐 이걸 입증할 수 있겠습니까? 예. 두 번째, 그런데 그 신뢰관계를 파탄시키게 된 원인이 누구에게 있느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배우자가 바람을 피웠다고 치겠습니다. 네네. 부정행위가 있어요. 그런데 그 사실이 밝혀졌어요. 이랬을 때 이 부부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사죄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게 아니라 이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는 배우자에게 네네. 너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다. 너는 이런 일 가지고 왜 너만 화를 내느냐 하고 화를 내고 나가버렸어요. 그렇게 해서 별거가 길어졌다고 치겠습니다. 5년이 되고 10년이 되고 좋습니다.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과연 이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느냐의 문제이고요. 두 번째는 배우자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반성하고 돌아오면 그 상황에서 나 아이들하고 잘 살 수 있어요. 예. 그런데 왜 그에 대해서 노력을 하지 않느냐는 거죠. 그래서 네네. 당신만 돌아오면 된다라는 상황이라면 과연 이것을 파탄으로 볼 수 있느냐. 신뢰관계가 왜 깨졌느냐. 그게 정말 깨졌느냐. 예, 예. 이거 사실 판단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네네. 예를 들어서 이제 오늘 판결이 기다리고 있는 이제 사건의 경우에도 제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잘 모릅니다. 그 두 네네. 부부가 실제로 어떻게 살았는지. 그런데 이제 별거가 좀 있었다고 알려져 있어요. 예. 그런데 그 별거가 홍 감독님이 영화 촬영을 하기 위해서 여기저기 다녀야 되기 때문에 이루어진 별거이고 네네. 그 이전에도 이와 비슷한 뭐 다른 문제, 여성의 문제나 이런 문제로 인해서 이루어진 별거였다라고 네네. 한다면 과연 이것만 가지고 이 부부의 신뢰관계가 깨졌겠느냐. 부인 입장에서는 남편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었고 네네. 자녀의 관계도 원만했다면 과연 이것을 파탄된 거로 볼 수 있느냐. 신뢰관계가 완전히 깨졌다고 볼 수 있느냐. 이제 이거를 이제 사실은 1심 판단이 오늘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여기에 대해서 실제로 두 사람이 어떻게 됐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제가 네네. 우선 섣불리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과연 그것이 입증이 가능하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책임을 져야 할 사람이 오히려 상대에게 자기의 주장을 하면서 관철시키고자 하는 이 부분이 과연 옳은 것인가라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에 대한 이 변호사님의 답변은 좀 어떨까요? 맞는 말씀이죠. 양 변호사님 말씀하시는 거 하나도 틀린 거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제 부부 관계가 도자기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도자기가 깨졌어요. 이미 별거가 돼서 두 사람의 애정이 이제 금이 갔습니다. 네네. 신뢰도 깨졌겠죠. 자, 그거를 풀로 억지로 붙여요. 억지로 붙인다고 그게 제대로 된 도자기일까요? 거기에 물을 이제 부으면은 물이 좀 새겠죠. 결혼 생활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야, 오죽했으면 소송까지 왔겠습니까? 네네. 두 사람이 대화를 많이 했겠죠. 한 사람이 남자가 잘못했다고 칠게요. 예. 잘못한 남자가 이제 내가 잘못했으니까 이혼을 좀 해주세요. 아내가 거부했겠죠. 가정을 지켜야 된다. 누가 봐도 남편이 잘못한 거를 부인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남편이 예. 잘못했다. 자, 그래서 법원이 이제 당신은 남편이 잘못했으니까 이혼하면 안 돼. 도덕적으로 잘못했어. 이렇게 이혼 기각 판결 내리잖아요. 그럼 이혼 기각 판결 내린다는 취지는 뭐냐면 부부 생활을 다시 잘 영위해서 행복하게 살라는 거잖아요. 자, 부부가 다시 재결합하게 행복하게 살까요? 홍 감독님이 만약에 오늘 이혼 판결 기각되면 여보 나 잘못했어. 이제 당신 나 사랑할게. 나 다시 당신 집에 들어와서 다시 살자. 이렇게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봐요. 네네. 여러 케이스를 봤는데 이렇게 소송까지 하면요. 소송이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 번 하거든요. 남자들 포기 안 합니다. 이혼 한 번 기각됐다고 해서 이혼 못하는 게 아니고요. 항소하고 상고하고 또 1년이다 또 하고 저는 10년 동안 이혼 소송만 하는 사람도 봤어요. 네네. 이혼 소송 많이 하면 좋은 사람은 변호사밖에 없습니다. 계속 사건을 많이 해. 그래서 저도 유책주의를 바꿔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자 계속 정말 좀 극단적으로 표현하면은 평생 동안 이혼만 하라. 예. 이혼 소송만 하고 있어요. 그럼 아내는 행복할까요?
이혼 기각 판결을 받으면 그 당시에는 내가 이겼다. 그 당시에는 잠깐 행복하시겠죠. 근데 또 소송당하면 또 불행해지고 또 불행해지고. 그래서 저는 유책 배우자 남편이 잘못한 건 누구나 인정합니다. 네네. 하지만 과거를 보지 말고 현재와 미래를 보자는 거예요. 미래를 네. 봐서 과연 어떤 판결을 내는 게 좋은가. 예. 자, 선진국의 예를 말씀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제가 조사를 해왔는데요. OECD 국가 선진국 중에서 우리나라도 선진국이라고 치면 유책주의를 인정하는 나라는 유일하게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자, 예. 선진국에서도 예전엔 다 유책주의였어요. 근데 유책주의의 폐해가 많기 때문에 파탄주의로 바꾼 겁니다. 네네. 그 사람들은 바보가 아니잖아요. 다 연구를 많이 하고 우리나라 법도 다 독일 선진국에서 도입된 제도 아닙니까? 이혼 제도도. 결국에는 파탄주의로 간 것은 다 문제점이 있다는 거예요. 문제점이 뭐가 큰 문제점이 있느냐. 일단 유책주의를 택하면요. 자, 외국에서는 우리 진행자님도 영화 보시면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부부가 싸우다가 이혼해서 친구처럼 잘 헤어지는 경우 보셨죠? 쿨하게요? 예. 예. 얼마 전에 그 아마존 회장도 거액의 위자료를 주고 이제 이혼했잖아요. 76조인가 그랬어요. 예. 예. 두 사람이 이제 서로 파트너로서 친구로서 잘 협력하겠다 이렇게 이제 발표를 했어요. 네네. 근데 우리나라는요. 부부 사이가 좀 나빠져서 이혼 소송하잖아요. 예. 원수처럼 헤어집니다. 왜? 유책주의를 택하면은 상대방을 나쁜 여자, 나쁜 남자를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아까 입증 말씀하셨는데 유책주의를 택할 때 더 입증이 필요합니다. 왜? 상대방이 폭행했다, 외도했다는 걸 입증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남편이 외도했다, 남편이 폭행했다. 맞을 때마다 병원 가서 진단서 떼고 이런 경우도 있어요. 아내가 정말로 맞아서 결혼 생활이 고통이 되는데 남편이 이혼을 안 해주는 거예요. 남편이 유책주의이기 때문에 이혼 안 해주겠다. 왜? 속으로는요. 네네. 위자료 재산분할 주기 싫어서 안 해주는 경우 그렇게 오히려 약자인 여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도 파탄주의가 적용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사랑이 무슨 도자기야? 라는 반론도 제기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양 네. 변호사님. 사랑이 어떻게 부부관계를 도자기로 비유합니까? 부부관계는 두 사람의 인격이 만나서 서로 노력하는 관계입니다. 쉽게 비유하자는 거잖아요. 쉽게 비해서 그렇게 되니까 파탄주의의 문제점이죠. 네네. 그리고 지금 이 변호사님 말씀하셨는데 선진국이 이렇게 도입이 되어 있다. 당시에 대법원 공개 변론 당시에 선진국의 이혼 제도와 우리나라 이혼 제도가 다르다는 것에 대해서 충분히 변론을 했습니다. 예. 선진국에서 파탄주의를 도입하고 있는 것은 협의이혼 제도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협의이혼 제도가 있어서 유책 배우자도 충분히 네네. 배우자에게 배려하고 재산 분할을 충분히 해준다면 이혼할 수 있는 확률이 있어요. 저희가 조사를 해봤는데 협의이혼으로 80%가 이혼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유책 배우자 지금 재판상 하고 있는데 유책 배우자 유책 사유가 생기면 대부분 배우자가 이혼해서 오히려 이혼 청구가 들어오기 때문에 네네. 그런 상태로 이혼을 하고 있고요. 유책 배우자 이혼 청구로 기각이 되는 것은 사실 확률적으로 거의 없습니다. 예. 그러면 이 작은 확률의 행복 추구권 아까 얘기하셨는데 그걸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 민법의 대원칙을 바꿔야 되느냐. 네네. 그 문제죠. 그 사람들이 충분히 본인이 정말로 새로운 생활을 꾸리고 있다면 지금 있는 배우자와 관련해서 충분히 배려를 해주면 됩니다. 아까 네네. 아마존 75조 얘기하셨는데요. 저희가 지금 보면은 이혼한 이후에 배우자가 평균 소득이 200만 원이 안 됩니다. 특히 여성의 경우에 200만 원이 못 미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자, 선진국에서 파탄주의를 도입을 채택을 했는데 가장 큰 근거는 여성이 재산 분할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는 경제적 능력이 있어서 파탄주의 도입해도 된다 이런 취지였어요. 그러나 실제로 그걸 해봤더니 그러지 않더라는 반성이 있었고 또 하나는 외국에는 파탄주의를 도입하는 경우에 부양료가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재산 분할도 거의 50% 되고 있어요. 연금까지 다 해서. 근데 우리는 실제로 그렇게 되어 있지가 않고 부양료가 없어요. 네네. 그러면 우리 민법하에서 외국 선진국 뭐 필요 있습니까? 우리나라 국민한테는 우리 민법이 필요한데 우리 민법하에서 그런 보호제도가 있냐 이거죠. 그러면 우리도 선진국처럼 그런 보호제도를 도입하자. 예. 그렇게 해서 민법을 개정한 이후에 파탄주의 가면 됩니다. 네네. 지금 상태에서 지금 섣불리 이렇게 해서 판결로 민법의 근거도 없고 민법의 균형상 보호제도도 없는데 네네. 파탄주의를 서둘러 도입해서 유책 배우자를 보호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거죠. 예. 예. 청취자분들 제가 조금 생각이 흥분했습니다. 청취자분들 생각이 어떤지 한번 좀 더 들어보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우물정 0945 샵 0945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8273분께서요. 이혼하고 한쪽이 생활고와 자녀 양육을 맡은 경우를 주변에서 봤습니다. 우리나라가 더 성숙해지는 게 먼저입니다. 2819님은요. 사랑이 끝났는데 나쁜 감정만 남아서 이혼을 안 해주면 결혼 생활은 지옥이 됩니다. 제 동생네 보면 늘 한숨이 나옵니다.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자, 지금 이 같은 그 첨예한 그 의견에 상충되는 상황이 지난 2015년 대법원 네. 이제 그
합의체에서 나왔다는 예, 말씀이시잖아요. 예. 그때 네. 쟁점이 그럼 무엇이었습니까? 7대6. 뭐 그때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결국 선진국처럼 파탄주의를 적용해야 되냐. 네네. 그 사건에서도 이제 파탄이 됐거든요. 다만 이제 그 다수 의견은 아직까지 다수 의견은 양 변호사님 잘 말씀하시는데 아직까지는 시기상조다. 유책주의가 맞다. 언젠가는 파탄주의 도입해야 된다는 건 아마 전반적인 의견일 겁니다. 뭐 양 변호사도 반대는 안 하시고 언젠가는 도입해야 되는데 아직은 시기상조라고 하거든요. 예. 근데 조금씩 이제 판례가 미묘하게 변화가 되고 있어요. 예전에는 네네. 아주 엄격하게 유책주의를 적용해서 웬만하면 다 기각이 됐는데 그다음에 조금 판례가 바뀐 게 유책주의라 하더라도 상대방이 오기나 보복적 강조 때문에 이혼을 거부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네. 그 경우에 또 허용을 해줬고 또 2015년도 약간 더 넓혀져서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가 네네. 정말로 축치료연의 염려가 없고 또 배우자 및 자녀에 대한 보호 배려가 충분히 이루어진 경우 또 정신적 고통이 점차 악화됐다. 별거가 너무 길어져서 예. 그럴 경우에 예외적으로 인정을 해야 된다고 판시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대법원은 조금씩 파탄주의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이때도 시기상조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아직까지 네네. 도입되는 게 시기상조다. 양 변호사님 말씀대로 충분히 상대방에 대한 배려 의무가 있어야 되고 법이 바뀌어야 된다. 근데 수십 년째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아하. 언제 그게 바꾸냐는 거죠. 그러니까 민법 빨리 그런 개정부터 법을 해야죠. 개정을 해야 된다는. 근데 네네. 법을 개정을 안 하면서 계속 시기상조다 그러면 아니 법 제도라는 것은 법도 판례가 바뀌고 사람들 인식이 바뀌어야 되잖아요. 근데 계속 시기상조다 그러면 영원히 바뀔 수가 없는 거예요. 양 변호사님 반론 좀 듣고요. 2부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보호 조치를 민법 개정을 하면 되는 근데 것인데 안 하고 있지 시기상조. 않습니다. 지금 대법원에서 판결이 난 이후에 저희가 보면은요. 그러면 당시에 이런 문제 제기가 돼서 그러면 이번에 유책주의가 안 되고 그러니까 파탄주의가 안 되고 했으니 이제 향후에는 정말 위자료 액수가 올라가거나 재산 분할에서 부양의 기준이 좀 올라가서 이런 배려가 있겠구나라고 기대를 사실 했습니다. 네네. 그런데 현재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요. 예. 심지어 제가 얼마 전에 판결받은 경우에 정말로 그냥 부인을 내보내버렸어요. 네네. 그리고 문을 열어주지 않아서 별거에 이르고 이렇게 이혼 청구가 들어온 사안에서 저희가 부양에 관한 기준에 대해서 그럼 재산 분할을 좀 이 부분에 대해서 해달라라고 주장을 했지만 결국 판례가 채택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위자료 금액도 지금 전혀 상향되고 있지도 않아요. 예. 그래서 민법의 이 개정을 국회의원들 오늘 뭐 들으시는 분들 의원님들 계시면 이 부분들을 정말 개정 논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그렇게 한 이후에 채택에도 늦지 않다고요. 지금 이 변호사님 말씀하신 거는 지금 판례부터 변경하자고 하시는데 그럼 그 사이에 공백에 나와 있는 그런 배우자들 자녀들의 생존권 생활하지 못하는 부분 그럼 누가 책임을 질 겁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법원에서 이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없는 상황에서 섣불리 판례를 변경하는 건 어렵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 말씀을 드리면 유책의 경우에 이걸 인정하고 있는 부분과 관련을 해서 예외 사유를 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좀 확대를 했습니다. 네네. 그렇게 해서 지금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구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 이것을 유지하더라도 큰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잠시요. 정말 네. 뜨거운 논쟁이 이어지고 있으니까요.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이 양소영 변호사, 이인철 변호사 두 분과 함께 하고 있는데 유책주의, 파탄주의, 이혼과 연관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1부 일단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잠깐 광고 듣고 2부에서 논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뉴스를 만들어내는 뉴스, 이슈를 끌고 가는 이슈. 아침을 여는 정통 아침 시사.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 네, 청취자 여러분들의 의견이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워낙 뜨거운 의견들이어서 일일이 다 소개해드릴 수 없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어찌됐든 파탄주의, 유책주의와 관련된 여러 생각들이 교차하는 것 같습니다. 먼저 이인철 변호사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파탄주의라는 그 파탄에 대한 판단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파탄, 그러니까 부부관계가 깨졌다는 거죠. 네네. 신뢰가 깨져서 더 이상 못 살겠다. 근데 그 파탄이 됐는지 안 됐는지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혼 소송까지 하면은 파탄이 됐다고 봐요. 여러분 소송 예를 들어서 친한 친구 간에 돈을 꿨는데 안 갚았다. 소송까지 한다. 그러면 친구 관계는 이미 파탄된 거거든요. 예. 소송을 하면 굉장히 또 감정 대립이 심해지고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특히 우리나라 이혼 소송은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치열하고요. 네네. 감정 대립이 심해져가지고 원수처럼 헤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파탄이 됐다고 주장하는데 자 파탄주의를 채택하지 않고 유책주의를 채택하면 무슨 문제가 있느냐 이런 문제가 있어요. 오히려 여자 약자가 보호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실제 했던 사건인데 네네. 이제 아래 보니 남편이 이제 여러 가지 부당한 행위를 했다. 폭언하고 명시적으로 심하게 때린 건 아니에요. 예. 그리고 그걸 주장을 해서 이제 소송을 했는데
근데 증거가 없잖아요. 근데 유책주의는 반드시 증거가 있어야 되거든요. 네네. 남편이 아내한테 부당한 대우를 하고 뭐 그런 거를 입증을 해야 되는데 자녀들이 심지어는 진술서까지 썼어요. 예. 근데 법원 판사님이 갸우뚱하는 거예요. 그분이 좀 약간 엄격하게 유책주의를 견지하시는 분이거든요. 이거는 명확한 증거가 없으니까 이혼이 되기 힘들다. 그리고 남편이 굉장히 지금 부인하고 별거하면서 냉랭해요. 사이가 안 좋고. 네네. 밖에 나가서는 아내를 막 무시하고. 근데 법정에 오니까 180도 바뀌었어.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아내한테 사랑하는 우리 부인 왜 이제 왔어 하면서 부인을 막 쓰다듬어주고 막 사랑한다고 막 이 소위 말해서 쇼를 하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판사가 그걸 보고 남편이 정말로 아내를 사랑하는구나. 그래서 이혼이 기각이 됐어요. 예. 그러니까 아내가 막 사무실 와서 우시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그래서 항소했는데 다행히 항소에서 이혼이 됐거든요. 네네. 이렇게 유책주의를 택하면요. 이 판사와 재판부의 성향에 따라서 지금 명확한 기준이 없습니다. 네네. 육고사에 따라서 판사 재량에 따라서 이걸 파탄으로 보고 유책이 인정됐다고 해서 이혼이 되는 경우도 있고 비슷한 사건인데 이혼이 안 되는 경우 있어요. 그러면 아까 열에 100에 1%만 그런 문제점이 있다고 하는데 자, 1%라고 하더라도 당사자에겐 그건 100%의 문제예요. 네네. 정말로 억울한 경우가 한 명이라도 발생을 할 수가 있거든요. 어떤 경우에는 이혼이 되고 어떤 경우는 이혼이 안 되고 오히려 약자인 여자분이 이혼이 안 되고요. 그 남자분이 왜 이혼을 안 하려고 하느냐? 결국 돈 때문이에요. 이혼을 해주게 되면 재산분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작년에요. 법원에 입법 청원을 했습니다. 네네. 어떤 거죠? 부부평등법을 만들자. 자, 지금 현 상황에 이러니까 이렇게 억울하게 이혼 소송을 했는데 증거가 없어가지고 이혼이 안 되잖아요. 그럼 재산이라도 달라. 이혼이 안 되고 별거라도 된 상태에서 재산 분할을 해달라. 근데 우리나라는 반드시 재산 분할을 받으려면 유자를 받으려면 이혼이 전제가 돼야 돼요. 네네. 이혼이 안 되면 재산 분할도 못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유책주의를 엄격하게 채택을 하면은 이렇게 황당하게 여자인 약자가 보호가 못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다는 거죠. 유책주의는 여성을 오히려 더 불편하게 하는 것일까요, 양 변호사님? 경우도 있을 수가 있다는 이건 거죠. 매우 죄송한 말씀인데 이인철 변호사님이 우리 민법 구조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 민법에서 현재 우리 민법은 네네. 파탄주의를 도입한다고 하더라도 파탄을 입증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유책 사유 입증하는 거 똑같습니다.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파탄주의를 도입한다. 아까 이인철 변호사님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저에 대해서 지금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혼 소송을 하면은 파탄이니까. 이혼소 그러면 누구나 그냥 그게 소장 접수. 아니고요. 제가 잠깐 말씀을 왜냐하면 얘기하셨으니까 반박은 하게 해주셔야죠. 거의 인신공격성을 하시니까 안 되죠. 제가 왜 그게 민법 아니라 구조를 모르고 있습니까? 민법에 지금 그렇게 그러니까 돼 있습니다. 저희 우리 대법원 민법을 공개별로 바꾸자는 해주면. 거예요. 자, 외국어 한마디만 드릴게요. 한마디만 드릴게요. 저에 대해서 하니까. 그러니까 파탄이에요. 민법을 개정하자는 거예요, 제 얘기는. 그러니까 파탄이 어떻게 하냐면요. 네네. 자, 별거를 기준으로 합니다. 별거. 예. 별거는 입증이 너무 쉬워요. 주소가 달리면 별거예요. 일부 나라는 1년. 독일 같은 경우는 3년인가요? 그리고 아예 독일에는 네네. 민법 규정이 있습니다. 몇 년 이상 별거할 경우에. 외국에는 별거를 기준으로 있어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별거가 뭐가 어려워요. 입증이 주소만 달리면 별거가 되는 그러니까 건데. 제 얘기는 그렇게 그게 파탄이 뭐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렇게 민법을 개정을 변호사님 하셔야 된다는 정리해 주셔야 될 것 겁니다. 같아요. 예. 그러니까 제 얘기는 개정이 안 되고 있잖아요. 답답하게. 그러니까. 예. 변호사님, 이제 그러니까 개정하자는 제가 얘기 이제 거죠. 하겠습니다. 예. 자, 민법 규정에 보면은 파탄에 대해서 기준이 없습니다. 예. 자, 외국에는 별거 3년, 별거 5년, 별거 2년 규정이 있습니다. 네네. 우리나라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파탄에 대해서 입증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민법으로는 파탄주의를 도입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네네. 그리고 소장을 접수하는 것만으로 파탄이다. 아무도 법원에서 그렇게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소장을 접수했는데 그 상황에 대해서 상대방이 파탄이 되어 있다고 하지 않으면 나는 여전히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상대방이 입증을 해야 합니다. 네네. 어떤 사례도 소장 접수만으로 파탄을 인정한 사례는 없습니다. 저희 현행법에서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시청자분들이 좀 착오가 있으시면 안 될 것 같고요. 파탄을 입증하기 위해서 하다 보면은 지금 현행 민법 하에서는 유책주의나 파탄주의나 똑같다는 겁니다. 제 얘기는. 그리고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외국도 똑같습니다. 자, 위자료 금액을 어떻게 책정합니까? 위자료 금액을 책정하려면 유책 사유를 따질 수밖에 없어요. 얼마나 잘못했는지 그리고 내가 얼마나 상처를 받아 입증할 수밖에 없어요. 그거 어떻게 피해 가시겠습니까? 방법이 없다는 거죠. 현행 민법하에서는 그리고 외국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자료를 따지기 위해서는 유책 사유 따질 수밖에 없어요.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이슈를 놓칠 것 같아서요. 제가 질문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홍 감독 사례와 거의 흡사한데 최태원 SK 회장, 노소영 관장의 이혼 소송도 유사한 사례인데 자, 이 부분에 대한 특이점이 있다면 어떤 걸 좀 짚어주실 수가 있겠어요? 이 변호사님 말씀해 주세요. 예. 비슷한 경우인데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아이까지 있잖아요. 지금 네네. 혼외자까지 있다. 그래서 또 뭐 많은 분들이 또 그렇게 또 충격을 받으셨는데 이 경우에도 지금 현행 민법에 따르면 당연히 이혼이 어렵겠죠. 이혼이 기각이 되겠죠. 그러니까 법원이 파단주의를 인정하지 않을 거라는 얘기죠. 그렇죠. 예. 네, 이 사건에서도 아마 기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습니까? 양 변호사님 어떻게 보시는지요? 저는 사실 최태원 회장 사건은 구체적 사실관계는 모르는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 사이에 이제 그 이전의 부부관계에서 네네. 뭐 별거가 있거나 부부관계가 멀어진 사유가 네. 어떤 사유였는지에 관해서 사실 크게 알려진 바는 없습니다. 예. 다만 기사에 나온 걸로 보면은 노소영 관장이 뭐 보낸 편지를 공개한 내용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그 편지 상황으로 보면 노소영 관장도 상당히 이런 원인을 제공했을 가능성이 좀 있단 말씀입니다. 네네. 그래서 실제로 그 사건에 들어가서 이에 대해서 그 사이에 이루어진 별거가 누구에게 책임이 많았겠느냐. 네네. 이제 이 부분이 재판상 하나의 사유가 될 거라서 섣불리 좀 판단하기 좀 어려운 면이 있고요. 또 하나는 예를 들어서 이제 저희 유책사의 예외에 예. 자 유책이 있더라도 이것이 시간이 매우 길어져서 그것이 유책의 의미가 없어질 정도의 시간이 길어졌다. 예. 라고 한다면 그것을 판단할 수 없다. 이렇게 예외 사유를 좀 인정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제 이 두 부부가 거기에 해당할 것이냐 이게 쟁점이 될 거라서 아직 뭐 그 부분은 섣불리 얘기하기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혼 전문 두 변호사님께서요. 이혼하기 전에 꼭 생각해 봐야 할 가치 15초씩 좀 조언 주시기 바랍니다. 이 변호사님. 물론 가정이 소중한데요. 저는 이제 그 과거에 너무 회귀하지 말고 네네. 현재와 미래를 보자 이렇게 보고 싶어요. 네. 제가 이제 많은 분들을 이제 만나서 설득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렇게 네. 계속해서 이렇게 이혼을 거부하다가 그래도 좀 현실을 받아들이시고 새 출발하는 게 어떻습니까? 그분들이 이제 설득을 이제 이렇게 하셔가지고 결국에는 나중에 이혼하고 새 출발하시는 분이 많거든요. 네네. 그래서 결국은 행복해지시는 분이 많아요. 예. 그러니까 꼭 너무 이렇게 도덕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좀 현재와 미래를 보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양 변호사님. 네. 대부분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이제 받아들이지 못하는 부분들은 실제로 사과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네네. 그에 대해서 충분히 부부관계를 회복하려고 노력하지 않은 배우자들의 경우에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내가 유책임에도 불구하고 이혼을 정말로 하고 싶다면 진실로 사과를 하시고 그리고 그에 대해서 실제로 노력하는 노력을 좀 보이시고 네네. 그렇게 하고 또 그 배우자에 대한 배려가 있고 자녀에 대한 배려가 있다면 사실 저는 이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협의 이혼으로 80% 이상 이혼을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을 꼭 법으로만 해결하려고 하는 생각은 버리시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법원의 판결 주목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양소영 변호사, 이인철 변호사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